서칭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또 유럽연합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모두 1%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다시 돌파해낸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양시장 안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일장에서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과 원전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또 반도체와 2차 전지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말에 그동안 심심했던 트럼프가 또 관세 부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빈센트 재무장관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협상용이고 뭐 이런 논란이 주말에 이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견조함을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여전히 관세가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뭐 이번 실적도 중요하지만 과연 관세와 관련돼서 그것은 부메랑이 돼서 미국한테도 안 좋은 거다라고 젠슨왕이 트럼프에다가 대놓고 말을 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인지 거기에 이제 다음 주죠. 6월 3일 날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두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 투표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대선 결과도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저도 뭐 사전 투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만큼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의 방향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소화하면서 시장이 섹터별로 소위 주도 섹터들이 쉬었다가 다시 가고 또 그렇지 못한 섹터들이 다시 또 쫓아가고 하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변동성 주의를 해봐야겠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이벤트들이 산재한 가운데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주도 섹터와 또 서브 섹터로 구분을 해서 지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투자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면서도 알고 계실 거죠. 작년 중하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끌고 오면서 새로운 고점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또 트럼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 섹터 바로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거기에 전력 설비 쪽과 관련된 부분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에너지 자립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력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이슈에 또는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쪽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IT 소부장 쪽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화장품 또 신약 수출이라든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바이오 쪽들 또 계속해서 어떤 일론 머스크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이 바로 또 로봇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이쪽들이 이제 서브 섹터로서 주도 종목이 쉬었다가 움직일 때는 서브가 움직이고 서브 쪽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나면은 다시 또 주도 섹터들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주도 섹터나 종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와 또 서브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업종별 흐름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서동구 파트너의 공략주 세 종목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종목 상담 이후에 이 종목들이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마지막 종목, 한 종목은 히든 종목이죠. 여러분 밴드에서만 또 자세한 종목명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QR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자세한 솔루션과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네 종목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또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 참여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5개의 종목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종목별로 어떻게 매수를 하셨고 또 어떻게 끌고 가보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자세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67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보니까 대부분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또 로봇, 반도체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또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꿈의 소재인 맥신 사업을 위해서 신규 법인을 상장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주가가 화답을 해줄 수 있을지, 또 긍정적인 솔루션 받아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로봇주들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봇주들의 시세를 자극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주가의 영향, 또 솔루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또 MOT는 삼성 SDI와 협력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반도체 공정 전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한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솔루션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종목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함께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별로 흐름들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사연은 또 어떻게 보내주셨을지 사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종목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네요. 나인테크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갔다가 하락해서 중간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또 유일 로보틱스는 매수한 지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부분 함께 질문 남겨주셨고 또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수익 보고 최근에 다시 들어갔어요. 단기적 대응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네요.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종목별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한 종목씩 주가의 흐름, 위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주요 종목 5개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눈에 확인을 하듯이 뭐 2차 전지라든가 또는 뭐 IT 소부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로봇 이런 IT 쪽과 관련된 쪽으로 대부분이 편입이 되고 그리고 또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뭐 비중도 그렇고 또 가격대들도 뭐 자산 규모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밸류 대비해서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짧게 대응하시려는 이런 어떠한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뭐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다행히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유리기판 쪽들이 의외로 급반등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 뭐 꿈의 물질, 뭐 신소재, 뭐 맥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만 놓고 보면 이 회사의 어떤 1차적인 지지 라인은 여기서 이제 형성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가장 또 강한 저항대로 작용이 되는 자리들입니다. 이 물량들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소화를 해 준다라면 요 3,500원부터 요 4,000원 사이가 강력한 저항의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신규 매수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청자님의 포트들은 죽어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할 때 교체하거나 또는 다시 밑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지 무조건 내 본전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려야지라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고 빠르게 다른 섹터로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 대표적인 SK 쪽하고의 연계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렇게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위치에 있다. 비중 10%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도 가격 조정도 좀 마무리돼가는 구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뭐 홀딩하셔도 유일 로보틱스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바로 직전의 고점대가 있는 이 8만 원을 회복하고 안착해 주는지가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요, 테크잉을 우리가 갖고 계시는데, 자, 테크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테크잉의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업의 실적 전망 추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지금 매출단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당기순이익도 올해부터 우리가 빨간색이 아니라 그렇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은 확인해 주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가져주는데 대장주들이 계속 그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테크인의 경우에도요. 지난번에 뭐 26,000원까지 밀렸던 자리가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 이 3만 원 이상에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뭐 바로 직전의 고점까지 넘어가는 듯했던 이 4만 원에 근접했던 모습이었지만은 한번 다시 접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이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만약에 IT 소부장 쪽들이 움직인다라면 직전의 고점대 요 4만 원을 돌파하면서 1차적으로는 요 4만 5천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융은 조금 더 홀딩의 관점과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도 잡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MO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MO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접근할 때 최소한도의 어떤 실적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본금 규모라든가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9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의 어떠한 그 실적들을 보시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위치들은 아니다. 또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같이 업황 자체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일종의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쓰리봉의 패턴으로 크게 밀린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들이. 그래서 1,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요 자리죠. 요 7,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돼주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한 뭐 8,000원 이상 9,000원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감소된 것도 있지만 크게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과감한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 교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 8,000원대 중반 정도 8,5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문의하신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는데요. 참 아쉬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어떠한 그 움직임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과정들과 여기서 중심값에서 저항을 받고 이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그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의 자리는요.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가 52,000원대까지 밀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17만 원대에 대한 이 지지력들을 보여주면서 반등 시도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지금의 자리들은 지지가 돼야 될 자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은 5만 3, 4천 원 이상에서의 지지력이 보여진다라면은 얘 역시 3만 1천 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력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1차 반등은 3만 7천 원 내외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은 요 4만 2천 원대를 향해서 가는 크게 보면은 3만 원대 초반과 4만 원대 초중반의 어떤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대응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각 종목별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주가 흐름과 또 위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또 종목별로 우리가 또 솔루션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인테크 같은 경우 수익을 보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중간에 물타기를 해서 비중도 늘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을 정리를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테크잉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을 각각 반반씩 추가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평단도 낮추고 차라리 테크잉과 주성 엔지니어링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테크인 같은 경우 일정하게 상단의 근처에 간다라면은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다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포트는요 6788님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쉽게 손이 나갈 수 있는 나인테크를 정리를 해서 테크인과 주성 엔지니어링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그 종목이 반등 줄 때 다시 한 번 더 이익 실현이든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섹터로 접근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 로보틱스는 일단 홀딩 그리고 테크인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인테크 만약에 내가 뭐 2,000주가 있다 그러면은 1,000주를 매도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먼저 편입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00주는 나인테크 정리하면서 테크잉 36,000~37,000원대에 다시 또 재매수 들어가는 이러한 추가 매수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MO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0원 내외 뭐 9,000원 정도까지 와주면 땡큐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매도하고 조선주 중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방산, 조선 다 같이 포함이 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테크인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께 원전주 쪽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은 그것들보다는 오히려 조선주를 빨리 먼저 편입을 시켜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MOT를 정리하면서 삼성중공업을 15,000원 이하 자리에서 편입해 들어가는 지금 삼성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삼성중공업도요.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지금 마무리 짓고 발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못 사고 뭐 16,000원, 17,000원 넘어가 버리면 신규로 진입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조정과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내 포트를 새롭게 편입할 기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파트너님의 꼼꼼한 솔루션 받아봤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절하자는 전략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6788님 꼭 체크하셔서 계좌 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또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서 종목 교체 전략을 주실 때 이 종목의 주가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또 면밀하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또 나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을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종목별로 언제 매수를 하셨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세한 질문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 솔루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또 놓친 부분들은 밴드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 입장하셔서 또 방송 중에 놓치신 부분들 또 방송 중에 못다한 파트너님의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24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마음 AI, 매수가는 27,600원, 비중은 6%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고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얼마에 매도를 할까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요 최근에 올라올 때 아마 매수가 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매수했다가 물려 있다가 이번에 이제 26,500원까지 왔는데 매도가 안 돼서 고민을 하신 건지 조금 그 시차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마음 AI라든가 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솔트룩스 이렇게 이제 3인방들을 핵심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엔비디아와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 이러한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불거졌고, 다만 수급적으로요. 지금 뭐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28일자로 바로 3호 12 전환이 14만 1000주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요 내용들로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위 12 물량이 28일 기준으로 14만 1713주가 상장이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지난주에 공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리 3일 전부터 매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그 부분들과 관련된 물량들이 조금 수급적으로 단기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러는 와중에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격 좁히는 과정과 거래는 급감시켜 놓고 저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다라면 오히려 빠르면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지난번 구간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바로 요 자리들이었죠. 이 저점과 고점을 형성했던 28,000원 그리고 21,000원 라인 정도가 되는데요. 22,000원이 정확한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현재 뭐 27,600원 비중 6% 정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서 비중을 조금 더 한 반 정도 매수해서 뭐 한 10% 정도 채워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단가 낮추고 비중을 좀 실려서 뭐 이번 구간에서 28,000원 이상 넘어가지 못하면 그때 매도하고 나와도 괜찮다. 아니면 돌파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가를 낮추기 위한 비중 확대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CJ 제일제당이요. CJ 제일제당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3,500원에 25%요. 25만 원 라인대 매수하셨고 25%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네.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하자마자 계속 밀리는데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네. 또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도 괜찮은지. 네, 전화. 네. 네, 전화 잘 그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도 네, 이렇게 네. 주가가 밀리니까 매일매일 좀 걱정이 쌓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거밀릴까 봐 봐드릴까요? 걱정돼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이 CJ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진하죠. 소비 침체 영향이라든가 뭐 먹고 마시고 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될 때는 되게 좋은데 어느 것 네. 하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CJ 그룹하고 롯데 그룹이 특히 그렇잖아요. 네, 네. 주가를 보면은 저는 어차피 물타기 시점이 만약에 지금이 10% 정도라 그러면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이미 자꾸만 물타기 하시고 그래가지고 비중이 25%나 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의 어떤 자기의 자리의 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CJ 그룹 특히 이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25만 원이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또 밀려버리고 여기서 주춤거린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은 19만 5천 원이고 네. 조금 더 보면은 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여기서 뭐 매도합시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고 네. 22만 원도 이탈될 수 있는 걸 열어두시고 한 19만 네. 5천 원도 여기서 만약에 매도의 압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락하려고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하락하거든요. 그러다가 네. 이제 또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6월 3일 날 누가 되든 간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수 경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25만 원 정도 내외,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시잖아요. 네. 그럴 때 최소한도 뭐 한 5%나 10%만 남기고 저는 그때 네. 매도하면은 기회는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아, 뭐. 네. 아, 네네. 그러고 나서 그러나 다시 한번 25 문의를 주십시오. 네. 25만 원 가격이 괜찮다고 샀는데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은 뭐 나쁜 자리에 사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조금 아, 더 네. 버티시고 저 22만 기다리면, 네. 기다리면은 던져는 오겠어요? 네, 빠르게 저는 뭐 만약에 온다 그러면 빠르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중으로. 네. 예.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CJ 제일제당 또 22만 원 이탈 가능성도 열어두고 또 기다려보자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이 5월 19일 날 주간 쓰리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2,000원 라인에서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고가 기준으로는 13%대 상승률 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또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어떤 면에서는 다른 그 저가 원전 관련주보다도 상승 탄력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주말을 고비로 하면서 문의도 물론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원전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바로 BHI라든가 현대건설이 중심이 되면서 올라갔었는데 제반 원전 관련된 밸류체인으로는 확산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하면서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한신기계라든가 우진엔텍이라든가 아주 가파르게 매기들이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 지난번에 연출됐던 4월 25일 그리고 5월 2일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두 번에 걸친 대량 거래와 장대 음봉 이걸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장중에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아직은 실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13% 정도의 수익을 챙기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 12,000원대 초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규 매수라든가 비중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뭐 16,000원, 7,000원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13%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신규나 추가 진입 가능한 그런 위치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또 12,000원 초반 라인대에서 비중 확대 또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직전 고점 돌파 시에는 16,000원까지 상단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체 화면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포스코 DX. 포스코 입니다. DX 가지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24,000원에 20%입니다. 24,000원에 20%. 그래도 네.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 부분인데, 그럼 어떤 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요즘에 계속 조금 내려가니까 지금 네. 손절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알고 싶고, 네. 오늘 조금 반등이 생기니까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반등을 네. 이용해서 또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저도 기도를 좀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고생 많습니다. 네,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도 올라온 것도 있지만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좀 반등도 나오죠. 네. 네, 그 영향력에서 어떤 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주가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자식들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제일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지금 두 가지를 문의를 주셨어요. 이 종목에 일단 손절 라인이랄까 이탈가를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일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중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공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반등을 주고 이 3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잖아요. 이 종목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날 지난 2월 19일 날 그 전에만 해도 평균적으로 뭐 100만 주도 안 됐던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무려 1,700만 주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아마 이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관심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시초가이면서 저점이 19,720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19,700원. 쉽게 그냥 2만 원. 예. 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그거를 이제 이탈가로 설정을 하십시오. 물론 뭐 살짝 무너졌다가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들어올렸던 애들이 이젠 뭐 중간중간에 뭐 팔아먹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뭐 외국인들도 네네. 그렇고 뭐 그걸 기관들이 받아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갑자기 3만 원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저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그냥 대반등을 쉽게 못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등을 주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일봉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저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27,000원 정도. 그리고 예. 1차적으로는 요 22,000원에서 3,000원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가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은 22,000원에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6,000원을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 20%시니까 여기서 뭐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만약에 2만 2, 3천 원 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 만약에 뭐 200주다 그러면은 100주를 줄여서 2만 원 초반에 다시 한번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단가를 낮추거나 뭐 조금이라도 내 똑같은 그 수량을 가지고도 뭐 단 10주라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1차 저항 22,000원, 3,000원, 2차 저항 24,000원, 25,000원 이렇게 네.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포스코 DX는 2만 원 초반대에 재공략하는 전략, 그리고 2만 2천 원 안착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저희 문자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500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는 47,90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7개월 정도 보유 중인데 본전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가 왔을 때 2월 달이었었죠. 뭐 계엄 이후에 정국 그리고 뭐 탄핵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동해 가스전과 관련된 또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상당히 주가가 과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표적 유틸리티 종목으로 한전이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유틸리티 관련주이면서 저PBR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가스공사였는데 정치적인 어떠한 이런 거에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악재들 속에서 주가가 두 번에 걸친 대폭락이 한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흐름들 이후에 하면서 어느덧 주가는 다시 또 4만 원을 회복해 주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본질 가치들은 나오고 이 주가가 오히려 이제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그 선봉대 역할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가스공사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히려 미리 좀 질문을 주셨었으면 추가 매수를 충분히 지난번에 요 3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럴 때라도 했으면은 비중 10%니까 지금쯤에서는 오히려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가 오늘 이렇게 이 지금 선을 그어 놓았던 가장 강력한 저항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 쫓아는 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4만 원 밑으로 한번 또 접어줄 자리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렸고 다시 갔다가 이 중심값에서 이렇게 딱 지지를 받아주니까 바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4만 원 초반이나 이하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또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 6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뭐 할 때 주고받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알래스카도 뭐 참여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받겠다고 해야죠. 트럼프 또 승질 건드리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적의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주한미군 뺄래? 빼지 마. 우리 알래스카 참여할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는 또 서동구 파트너의 공략주가 공개가 됩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주간 쓰리고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시는 이 주간 쓰리고 시간입니다. 또 오늘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또 엄선해서 새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파트너님 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다양한 섹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S 하면은 뭐 하이브 아닙니까? 그렇죠? 하이브의 완전체가 이제 다음 달이면 구성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보면요, 뭐 동방신기라든가 뭐 빅뱅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재결성이 돼서 다시 또 됐을 경우에는 통상 한 6개월 내지 3개월 전부터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그 흐름은 1년에서 2년 가까이도 지속이 됐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브가 지난 4월 달에 어떤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2분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엔터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하이브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일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움직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직전에 월봉상에서 바로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30만 원을 안착해주고 있었던 이 자리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를 2개월째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뭐 28만 원부터 29만 원 사이 여러분들 편하게 편입해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이제 원형 바닥형의 패턴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지난번에 2023년도 6월 달에 이 31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면은 35만 원까지는 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오히려 여러분들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위험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 원전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전기술입니다. 자, 한전기술도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의 트렌드를 쭉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물량을 소화하는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전 종합 설계, 수화력, 발전 플랜트를 비롯한 신재생, 우리나라의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신재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탄력도가 좀 떨어지지만 안정적인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들 뭐 40여 년 만에 탈원전 폐기하고 전부 너도 나도 다 지난 주말에 뭐 행정 서명을 했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서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에 비해서 우위에 점하는 그런 어떤 신속 명령이다. 뭐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는데 누가 반기를 들 사람이 있나요? 결국은 같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가는 데 있어서의 제일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전기술 63,000원부터 64,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75,000원, 이탈가 6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또 자세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대표적인 원전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카스크 용기 제작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1기 트럼프 때 엘래스카 LNG 사업 참여하면서 수주도 받은 그런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곧 6월부터 또 시작될 엘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의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 급등을 보였다가 급격한 가격 기간 조정을 다 거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상승의 트렌드로 접어드는 이러한 그 시세 상승, 재상승 초입에 놓여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37,000원부터 38,000원 사이, 지금 뭐 38,500원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굳이 쫓아가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43,000원, 이탈가 3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세 종목 만나봤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또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또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